안녕하세요. 조대훈입니다. 제가 어제 간만에 서울에 저녁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럽지만 일찍 계획돼 있던 거고, 그리고 평상시에 좀 서로 바빠서 보기 어려운 분들, TV에 자주 나오는 변호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패널분 한 분하고, 기자분들 해가지고 한 6분 이렇게 딱 이 자리를 채워가지고 어제 한 모임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언제쯤 토론을 시작할 거냐. 이제 대선까지 90일 남았는데, 보통 이 정도쯤 되면 각 이렇게 TV나 안 그러면 단체에서 후보들 불러서 토론회를 많이 가지는데,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속 토론을 하자고 그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하는 말이, 직역하면, 토론할 가치가 없는 사람하고 토론을 안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토론 실력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TV 토론 기회를 많이 주면, 전혀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삼척종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건 우리가 이 당에 소속돼 있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기자분 중에 민주당 출입 기자도 있고 그랬는데, 일치된 의견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아웃복싱을 하고 있는데, 다소 비난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잘 버텨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어쩔 수 없이 법정 토론 기회가 3차례 이상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차례를 딱 한다고 하지만 그 3차례에서 그 실력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한테 더 많은 불신을 초래할 것이고,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깨어지면서라도 토론을 해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좀 메워가는 게 지금 한 90일이라도 남았으니까 그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의 말 실력과 둘이 스타일, 입에 대해서, 이재명의 입과 윤석열의 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명의 입은, 한마디로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가볍다. 대표적인 게,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다가 전주에 가서 한 토론에 가서 그런 말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지만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가파르게 한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또 다른 데 가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체말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얘 바보들아. 존경한다고 얘기한다고 문맥 안 따지고 그 말을 보지못대로 믿어? 이렇게 이걸 완전 반전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지층한테는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줬을지 모르지만 결국 지금 윤석열 후보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 때문에 마음을 좀 주려고 하는, 이재명 인품에 관계없이 그래도 이재명이 좀 변했네. 과거에는 싸움딱 기질만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래도 사람이 좀 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걸로 조국 사과하고, 그 다음에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고 빨빨 우기다가 요즘은 좀 사과를 했잖아요. 심지어 위성정당 만든 거, 저는 위성정당 만든 게 한국 정치사에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우리 당이 위성정당 해가지고 더 많은 표를 얻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의석을 얻었다고 저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결단코 국민의 삶과 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위성 꼼수 정당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당론하고 달리 이재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건 아주 높게 샀는데, 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말을 뒤집으면서 이제는 도리어 역으로 중도층들한테 참 가볍다.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진정한 사과, 중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든 그 사과했던 것도 전부 다 지금 보니까 그 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잠깐 그런 척한 꼼수가 아닌가. 그럼 존경하는 그 국민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의 말 어떻게 믿어야 되겠나. 속으로는 내가 네 존경할 것 같아.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바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조국 사과도 마찬가지. 조국 사과도 야 그거 진짜로 내가 한 것 같아?
표 얻으려고 지금 잠깐 하는 거지?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안 그래도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던 국민들한테, 특히 중도층들한테 이재명의 그 한마디로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사무실 오기 전에 또 영상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성소수자들이 이재명 후보 앞에 다가가서 이제 시위를 했어요. 사과하라. 왜 차별금지법 통과가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이제 그동안 어떻게 이걸 회피해왔냐면 이걸 이제 성소수자들이나 이쪽에다가 지지한다고 해버리면 중도표가 떨어지고 뭐 보수는 당연히 표가 떨어지겠지만 그 상황에서 현재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표심을 땡겨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쪽 소수를 위해서 그쪽을 이제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가만 듣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게 사실 우리 보수 쪽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아주 난처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후보 네가 얘기해봐라.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사기 탄핵 아니냐. 이 부분을 이제 걸고 넘어지면 우리 후보들도 난처한 거예요, 이거. 그 몇 프로를 위해서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재명이 거기 딱 걸렸는데 그러면 그냥 듣고 그 사람들 그렇게 절규하고 사과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딱 맞추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을 아주 웃으면서 빈정대는 식으로 다 했죠?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당장 나오는 게 잔인한 천사의 미소다 이렇게 비판하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늘 싸움닭처럼 그동안 이렇게 자기 진영에 카타르시스를 주면서 저렇게 커올라왔지만 그런 삐뚤리진 이 뒤틀린 그 캐릭터가 대통령이 되기에는 국민들한테 조금 그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고 있다. 그런 면 때문에 지금 각종 국민의힘이 헛발질을 해도 뭐 선대위 구성부터 헛발질을 해도 이걸 돌파하고 이 골드크로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너무나 이 지극히 가벼운 이재명의 입에 비하면 윤석열 후보는 입이라고 얘기할 것 없이 아예 꽉 닫힌 윤석열의 입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실 저희 역대로 보수 정권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 중에 이만큼 그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주장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50조 지원하겠다고 후보가 얘기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죠. 이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100조가 필요하다. 100조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모든 언론의 관심 그리고 심지어 여당의 포커스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김종인한테 집중돼서 김종인 보고 토론하자 그러고 그래 국회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100조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논의하자고 추경 편성해가지고 논의하자 그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제끼고 그러니까 김종인이 이제 다시 윤석열은 50조 지원한다고 얘기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우리가 논할 바 아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까지 왜 하냐.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거라고 아차 싶어서 이 공을 문재인한테 떠넘긴 거죠. 지금 상황이. 근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우리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은 아예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서울 종로인가 그쪽에 가가지고 또 청년 문화예술인들하고 대화하는데 거기서는 또 이준석 후보한테 질문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이준석한테 밀어가지고 이준석 보고 답변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 거는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준비가 제대로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40대는 이미 돌아섰고 50대 중반 이후의 세대들은 보통 이제 60대하고 달리 50대들은 좀 보수 성향을 띈 게 그동안의 관행이라면 관행이고 관례였는데 갑자기 지금 55세 이후 세대부터 시작해서 50부터 50 초반은 이미 돌아섰고 50 중반부터가 실제로 기업을 경영을 하든지 작은 단체의 장을 하든지 이 경영 그룹에 있는 나이 또래가 되지 않습니까? 50대들이. 그 50대들이 과연 윤석열, 이재명이 좀 여러 가지로 캥기는 게 많고 문제가 많은데 윤석열이 되면 과연 나라를 잘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은 그동안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잡분인데 그런데 이재명이 이끌어온 성남시와 이재명이 이끌어온 경기도에 살면서 뭔가 불편함이 있었나? 특별한 불편함도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안 되더라도 후보는 어쨌든 자기 생각을 국민 앞에 내놓고 그걸 맞아가면서도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현재 다른 말실수보다 어쨌든 지금은 아예 입을 닫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제일 공약이 뭔지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한 30일 남겨놓고 정말 마지막으로 마음을 결정하는 그 시기가 오면 위기가 온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들고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두 후보의 캐릭터에 대해서 또 두 후보의 그 말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분명한 것은 참 혼전이고 지금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지만 뭐 좌우의 극단적인 여론조사에서 얘기하는 윤석열 후보가 뭐 10% 이상 안 그러면 7% 이래 이긴다. 이것도 저는 좀 이 거품이 많이 꼈다고 보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아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자기들이 모 여론조사에서 2% 앞서는 걸로 나왔다고 뭐 그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난리를 쳤다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지는 겁니다. 영원히 못 따라가고, 현재는 제가 바라봤을 때는 한 5% 정도 3에서 5% 정도를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좋아할 상황은 아닌 게 그게 위태위태한 5%다. 안정적으로 이 격차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많이 따라 붙여가지고 까먹고 있는 5%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긴장의 고삐를 놓쳐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뭐 부족하지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